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일단 LS는 제가 바라보는 그 핵심적인 역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에 앞서서 가격 전가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부분이 가격 전가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이 없으면 영업이익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물류의 특성상 비용의 가격이 먼저 증가를 하고 제품의 가격이 그 이후에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가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했고요. 물류 비용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상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은만 기쁨도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대한 판가 이상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재무제표에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제가 보고 있는 LS의 산업 부분만 보더라도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산업이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LS는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죠. 전력 케이블, 해상 풍력 케이블, 해저 케이블. 즉 이뿐만이 아니라 굴이라던가 그 문을 생산한다거나 혹은 농기계라던가 혹은 ESS 전기차 충전소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회사적인 그런 면모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제가 LS전선 혹은 LS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해상풍력입니다. 사실 해상풍력은 제가 그 전에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년간 10배 이상 10년간 10배 이상 클 수밖에 없는 매우 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 1위 기업은 올스테드, 덴마크의 국영기업이죠. 올스테드인데 이 올스테드의 대략 5년 동안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업, 그러니까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혹은 올스테드와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우선 공급과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 향후 1년, 2년 동안은 수천억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올 것이고 5년 동안의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 성장세가 있을지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게 되면 지금까지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3% 내외였어요. 그런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10% 대략 10% 내외까지 영업이익률이 커지고요. 특히 이제 모든 것들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재 같은 것들, 제품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설치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대략 한 15%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3%만 반영해서 거기서 실적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최소 3천억 원이면은 수백억 원 정도의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향후 몇 년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 올스테드와의 계약권만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올스테드가 조금 당연히 매우 자연스럽게 그런 사업에 대한 확장을 이제 낸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라던가 혹은 미국이라던가 혹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 LS의 해저 케이블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뭐 중국의 뭐 동만 케이블 정도, 한국에는 LS, 뭐 대한전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한 두 개 정도 기업, 일본에 한 개 정도, 미국에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대략 10개 기업, 10개 이내 기업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성이 사실 10개 이상, 10개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경쟁이 좀 빡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10배가 커집니다. 10배가. 그만큼 이 공급 과잉 우려는 사실 접어도 되겠다. 지금의 이제 LS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해상 풍량만 따졌을 때 현재까지 설치된 물량의 앞으로 3배 이상 3배 이상이 추가로 이제 설치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설치된 물량이 3배 이상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설치된 물량 전부를 합치더라도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설치될 물량이 지금 계획상으로만 3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혹은 미국
이쪽에서 대부분이 수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류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류 비용이 워낙에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저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워, 특히 구리가 이제 주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류 쪽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럽과 미국 기업들을 제쳤어요. LS가 이번에 미국에 그런 수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품질 경쟁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 1위에 이제 유럽 기업들, 이탈리아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력 같은 경우 세계 1위예요.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게 없었던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보니까 LS가 선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력만 보더라도 유럽의 프리즈만이라는 기업이 1등 기업인데, 대부분 이제 초고압, 초초고압이라고 하죠. 초초고압에 대한 해저 케이블을 깔 수 있는 유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기술력은 100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변전소까지, 이제 발전소까지, 이제 풍력 발전소와 이제 100km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야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하로는 현재 LS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즈만을 제외하고서는 LS가 그 다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뭐 전력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산업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찍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원, 2조 원 내외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쌓여 있는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5.5조 원 이상입니다. 5.5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2조 원인데, 2조 천억인데 수주 잔고가 5.5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LS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는 딱히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리스크,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원유를 수입한다던가 혹은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던가 석탄을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태양열, 자국의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미래에는 뭐 ESS라던가 뭐 수소를 통해서 뭐 수출을 한다거나 저장을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한다거나 이 정도의 산업도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에 따라서 사실 기회가 작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의 대전환기입니다. 제가 좋은마음 기쁨의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정말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에너지의 대전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산업 규모가 탑2로, 식량 부분과 더불어서 탑2로 꼽히고 있는 에너지에서 대전환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다.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회, 훨씬 더 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광처럼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산업이 아니라 해상풍력이라던가 혹은 조금 더 미래까지 봤을 때에는 ESS, 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가 이제 막 생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대한 그런 기회라는 점에서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전기차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 전기차가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100배, 200배 이렇게 상승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해상풍력 쪽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전에는 해상풍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해운 업체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주가는 뭐 꽤나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좀 분석을 해드릴 때가 되었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간 10배 이상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도 네덜란드의 국영회사에서도 LS로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 국내는 뭐 당연한 거죠. 뭐 제주도라던가 뭐 해안 도시 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LS 혹은 대한전선이 거의 대부분의 수주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도 PER이 최소 20이 넘어요. 20에서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LS 같은 경우는 PER이 6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한국 기업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가치, 밸류에이션은 절대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ROE도 그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전 세계 1등의 이제 프리즈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3%에서 한 4% 내외입니다. 뭐 프랑스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3.8% 정도고, 그래서 이 LS의 4.92 이 정도 퍼센트, 4.62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사실 낮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LS 니코동 재련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LS 니코동 재련은 아마 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금계에서는 가장 메이저 브랜드죠. 사실 금계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마다도 아파트도 브랜드마다 다르죠. 가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입지, 똑같은 연도라고 하더라도 연식이라도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금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금괴임에도 불구하고 니코동 재련인지 아니면은 뭐 시장 브랜드인지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라던가 특히 국내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인 곳이고, 금 생산량은 국내에서 1등입니다. 금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1등이고 구리의 생산량도 국내에서 2위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원자재, 저는 원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판가 전이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수익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리 매출 비중에서 구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간 60%, 그리고 금과 은이 대략 한 30% 내외입니다. 따라서 금, 은, 구리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혹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모방한 것이고, 이번에 LS에서 100% 자회사 인수했습니다. 49% 정도를 대략 한 9천억 정도 들여서 100% 자회사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을 때마다 LS의 실적도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농기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력 부분이라던가 혹은 ESS까지, 사실 ESS에서도 북미에서 거의 타티어급의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대략 한 4년 전, 한 3년 전쯤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 상용화 단계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물론 미래의 일이지만 ESS라던가 뭐 수소 이쪽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LS의 전 산업이 LS 전선이라던가 LS 니코동 재련, 그러니까 구리, 금, 은, 해저 케이블 혹은 전선이라던가 농기계라던가 혹은 ESS, 5G 인프라, 케이블 이쪽에 대해서 거의 전 산업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앞서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산업이고, 지금 막 에너지 대전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거의 1등을 찍고 있는 그런 이원과 더불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죠. 1등을 찍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소 이제 사업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꾸준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좀 마이너스가 될 요소는 딱히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S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세계에서 거의 탑티어급의 ESS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좋은마음 기쁨나게 텔레그램 방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때,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기업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보통 10년 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10년 주기. 근데 사실상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 10년 주기보다는 13년 주기가 맞아요.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13년 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13년 주기를 토대로 좀 보더라도 지금의 LS 같은 경우도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정도 13년 주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쪽에 대한 그런 성장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S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혹은 해상 풍력이라던가 전선, 5G 케이블이라던가 전력선, 그뿐만이 아니라 구리, 금, 은, 농기계, ESS까지 거의 LS의 전 산업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